자, 얘들아, 이제 학생들 많이 들어온 것 같으니까요. 일단 쌤은 여기 카메라 보고 할 테니까 이거 이렇게 이름하고 학교 다 세팅해 주시고 여러분들 각자 개인 화면도 켜주시고요. 그 다음에 조금 이제 아이들 집에 가느라고 좀 늦게 들어오는 친구들이 있을 것 같은데 그래도 쌤이 또 촬영을 같이 하고 있으니까요. 그 친구들을 위해서라도 이따가 나중에 따로 요청하실 링크 발송해 드릴게요. 이제 너무 기다릴 수는 없을 것 같아서 이제는 좀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쌤 같은 경우는 선생님은 이제 아는 사람들은 알겠지만 저는 이강 선생님이랑 하고요. 이제 만나서 반갑고요. 처음 보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 맨날 이제 1년 내내 계속 보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선생님 같은 경우는 오늘 여기 이제 수상 모의고사 이제 백신 이 무료 특강을 34번부터 시작해서 67번까지 이렇게 진행을 하고요. 그 다음에 오늘 마무리 짓고 내일부터는 세 번째 이제 3부작 이거는 이제 내일 이상조 선생님께서 진행하실 거니까 내일도 많이 들어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혹시 많이 못 풀었더라 하더라도 선생님이 어떻게 하는지 접근 방법이라든지 이렇게 들어가면 되는구나 이런 아이디어를 살펴보시고 본인이 집에서 직접 다시 피드백하면서 복습하면 그래도 좋은 결과 나올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런 시간을 좀 많이 여러분들이 좀 활용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시작할게요. 얘들아, 쌤 목소리 들리면 오케이. 어우, 됐어. 미안하다. 그동안 열심히 떠들었는데. 자, 다시 얘기할게요. 다시 얘기할게요. 선생님은 여러 사람이고, 나 진짜 몰랐어. 미안해. 음소거 된지 몰랐어요. 그 다음에 이건 좀 지우고. 자, 앞에서 얘기했던 건 간략하게 얘기해주면, 일단은 쌤이 오늘 34번부터 67번까지 진행한다. 그 얘기를 했고요. 네, 쌤이 지금 화면을 못 봐, 얘들아. 그래서 조금 혹시나 만약에 쌤이 뭔가 잘못됐다, 아니면 좀 화면이 이상하다, 이런 특이사항이 있으면, 혹시 마이크 되는 친구는 그냥 켜고 말을 해줘. 그럼 이거 스피커는 되고 있으니까 쌤이 바로 확인한 다음에 조금 수정을 해볼 테니까요. 그리고 여기 부분 조금 빛반사 되고 있는 거 쌤도 알고 있으니까 여기는 조금 이해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은 이제 바로 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특이사항 없으면 지금 학생들 중에 마이크 되시는 분들은 꺼주세요. 왜냐면 다른 친구들이 그게 좀 약간 음질이 안 좋아질 수 있거든요. 그거는 다 마이크 좀 꺼주시길 바랄게요. 자, 그리고 34번부터 이제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쌤이 오늘 진행한 파트는 일단 복소수가 이제 시작일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복소수라고 하는 이 파트는 보통 선생님들도 많이 얘기하실 겁니다. 규칙성 파트, 그리고 노가다 파트 요런 데가 좀 많이 나오는데 사실 여러분들 지금 요 오메가라고 써있는 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정리를 할 필요가 있을 겁니다. 왜냐면 저 자체를 우리가 직접적으로 대입할 수가 없을 거예요. 그쵸? 그래서 저 부분을 어떻게 정리할지를 한번 볼게요. 근데 여러분들이 일단 특히 이게 I 같은 경우는 몇 개씩 순환한다. 이것부터 먼저 알고 계셔야 돼요. 지금 하나하나 모든 걸 잡을 수는 없어요. 기본적으로 I는 몇 개씩 순환한다. I 같은 경우 4개씩 순환한다. 요것만 좀 알고 계시면 그럼 나는 처음부터 얘를 4개씩 한번 끊어봐야겠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얘를 4개씩 끊어줍니다. 그러면 얘는 4개씩 합이 항상 어떻게 돼요? 일정한 규칙성, 일정한 합을 갖게 됩니다. 만약에 여기 분자도 마찬가지인데 분자가 숫자가 다 동일한 상황이라면 합이 항상 0으로 빠질 텐데 합이 이제 분자의 숫자 구조가 지금 일정하지 않고 다 변하고 있잖아요. 그래도 규칙성을 갖고 있죠. 그러면 4개씩 더했을 때 합이 일정하다는 걸로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래서 얘를 I 20승분의 1부터 19승분의 2, 18승분의 3 요 4개의 합부터 먼저 정리를 해보는 거죠. 자, 이거 일단 정리하시면 1이 될 거고요. 자, 얘 같은 경우는 I 마이너스 3승이 되겠네요. 마이너스 I분의 2가 될 거고요. 자, 얘는 마이너스 3으로 바꿔주고요. 잠깐만요. 됐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는 I분의 4가 되겠죠. 그럼 요거 한번 조금만 더 정리를 해볼게요. 그럼 여기는 마이너스 2가 될 거고 요거하고 요거 지금 계산 좀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플러스 2i가 되고 마스 i가 되니까 결국 마이너스 2i가 됩니다. 그러면 이게 과연 몇 세트가 있느냐? 지금 보시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총 20개죠? 네, 총 전체
5세트가 될 겁니다. 그래서 5세트짜리 잡아주면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10i라고 잡아주면 되고요. 이게 지금 우리는 최종적으로 계산됐을 때 오메가라고 잡아준 거죠. 그럼 그와 더불어서 어차피 우리는 오메가 바도 필요하죠. 그럼 오메가 바는 마이너스 10에 플러스 10i로 세팅을 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요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직접적으로 계산을 하시면 되는데 요거 계산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직접 먼저 대입하지 마시고요. 보통 저런 것들은 통보부터 진행을 할 겁니다. 자, 통보부터 한번 해볼게요. 그럼 통보를 하게 되면 어차피 여기 곱합시다. 그러면 곱하게 되면 100이고요. 그 다음에 10에 오메가 바고 그 다음에 오메가 바 이렇게 나올 거고요. 자, 분자 같은 경우는 10오메가 그 다음에 오메가 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오메가 바의 제곱인데요. 그 다음 10오메가 바가 있겠죠.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당연히 얘랑이랑 10으로 묶어줘서 여기서 이제 정리를 할 거고요. 여기도 마찬가지 오메가 바, 오메가 바도 역시 이걸 통해서 여러분들 계산을 할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여기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게 뭐가 있냐면요. 자, 이런 숫자의 관계를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게 뭐냐면 켤레복소수라고 알고 있습니다. 자, 쌤한테 몇 번 수업 들은 친구들은 나한테 이 얘기를 들었을 텐데 켤레복소수나 켤레수나 마찬가지로 켤레수 관계에 있을 때는 항상 여러분들은 뭘 신경 써야 되냐면 그 켤레수에 관련된 두 수에 대해서 합과 차와 곱은 항상 간단하다는 걸 알고 계셔야 됩니다. 이 간단한 걸 알았을 때 오케이 여기서 더했을 때 마이너스 20 나오고 곱했을 때 수 간단해진다는 걸 알고 여러분들이 여기서 변형 공식 같은 걸 이용해서 적용시켜 주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 계산은 여러분들 자잘한 거기 때문에 충분히 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드니까요. 그런 부분들은 쌤이 좀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좀 속도가 있어야 되니까 좀 빨리빨리 넘길게요. 자, 35번 문제입니다. 35번 문제는 너무너무 간단하죠. 사실 여기서는 크게 뭐 언급할 내용도 없지만 그래도 이런 데서 특히 연산 실수 같은 거 하지 않도록 하셔야 되니까. 자, 일단 1-i분의 1 플러스 i가 나왔다. 혹은 1 플러스 i분의 1 마이너스 i가 나왔다 하면 요것부터 계산하는 게 아니라 이 안에 거부터 실수와 작업을 통해서 간단히 바꿔주는 작업. 그리고 여러분들 이거는 하도 이제 많이 했으니까 거의 외우다시피 암기가 되어 있죠.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뭐 i로 간단하게 나오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i의 2017제곱만 여러분들이 4개씩 돌아가는 순환성으로 잘 잡아주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 요 오른쪽 바로 보시면 1부터 i의 23승 4개 총 24개고요. 그 다음 아까 얘기했지만 i는 또 4개씩 돌아가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4개씩 끊었을 때 몇 개가 남는지 어차피 요 4개는 다 0이라는 건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네, 알겠습니다. 자, 0짜리로 된 부분은 일단 이 4개씩 돌아갔을 때 우리는 몇 세트가 나오냐? 일단 5세트가 되고요. 나머지 몇 개만, 총 6세트네요. 네, 6세트 잡아주시면 충분히 여러분들이 계산도 암산으로 할 수 있는 문제다라는 거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쌤이 여기는 좀 일단 상황 보고 최대한 안 쓰도록 해볼게요. 자, 35번은 이렇게 해서 넘어가고요. 네. 자, 36번부터입니다. 자, 사실 여기서부터 여러분들은 이 복소수 또는 뭐 허수라고 하겠죠. 자, 여기서도 이제 노가다가 이제 많이 시작이 될 거예요. 사실 여러분들이 이런 문제 접근했을 때, 맞닥뜨렸을 때 정말 하기 싫어한다는 거. 근데 선생님들도 특별한 방법이 있지는 않아요. n은 1부터 2부터 3부터 다 대입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선생님들은 참고 하는 거고 여러분들은 참지 못하고 잘 안 한다는 거. 그게 차이가 있을 겁니다. 근데 특별한 방법은 없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열심히 계산을 하셔야 된다. 자, 일단 물론 이 z라는 이 자체도 계산을 하게 되면 z는 또 실수를 통하면 마이너스 i가 이것도 역시 여러분들 거의 암기했죠. 자, 이 정도로 나올 거고요. 자, 그러면 zn 대신 1 집어넣으면 z의 1승분의 z 1승분의 1이니까 자, 마이너스 i하고 마이너스 i분의 1이 되겠죠. 자, 그러면 요거 이제 계산을 해주게 되면 여기는 이제 실수를 하니까 플러스 i 0이 되겠죠. 그 다음 제곱 한번 가봅시다. 제곱분의 1이죠. 그러면 여기는 마이너스 i 제곱이니까 마이너스 1이고요. 여기도 마이너스 1이 나오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2가 되고요. 자, 3승 한번 가볼게요. 3승 같은 경우는 여기가 역시 마이너스 i가 될 거고요. 그 다음 여기도 다시 마이너스 i분의 1이 됩니다. 그러면 이 첫 번째가 똑같은 거니까 결국 0이 나올 거고요. 자, 네 번째 거 4승과 4승 한번 가봅시다. 그럼 얘는 어차피 i의 4승이니까 1 더하기 1이죠. 네, 그래서 2가 나오니까 결국 여기서부터 다시 5승으로 가게 되면 또 돌아가는 형태가 나올 겁니다. 그러면 결국 반복되면 0하고 마이너스 2하고 2로 이렇게 3개만, 요 4번이 정답이 될 겁니다. 36번도 직접적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그냥 눈으로 직접 확인하시기 가장 빠르다는 거. 자, 36번 됐고요. 자, 그 다음에 37번. 역시 여러분들이 직접적으로 많이 노력을 해야 되는 거, 계산 노가다를 해야 되는 건데, 여러분들이 이제 그 여러 가지 방정식 단어 있잖아요. 거기서 이제 오메가라는 단원을 하다 보면, 오메가의 이제 특정 숫자는 여러분들 좀 기억을 하고 있을 겁니다. 그럼 뭐 오메가 3승 1이다, 혹은 오메가 3승은 마이너스 1이다. 거기서 나오는 실제 허수는 여러분들 나름 좀 기억하고 있어요. 2분의 1 풀마 루트 3i 또는 2분의 마이너스 1 풀마 루트 3i. 요거는 기억을 많이 하고 있는데, 사실 이렇게 된 복소수, 이렇게 된 복소수 같은 경우 많은 경험이 없으면 익숙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직접 거듭제곱을 반복을 했을 때 되게 많은 횟수를 가지고 했을 때 규칙이 돌아가게 돼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처음으로 했던 i 같은 경우, 복소수 같은 경우는요, 보통 3번, 많아요 6번인데 얘는 8번, 12번 이렇게도 많이 진행됩니다. 그럼 여러분들 시험에 맞닥뜨렸을 때 요 계산하는 과정이 많이 시간이 걸리면서 로스타임이 많이 더 걸리게 될 거예요. 그러면 결국 그 시험에서 누가 이길 수 있느냐, 요거를 빨리 계산하는 사람 또는 이거를 좀 더 효율적으로 계산하는 친구, 이 친구들이 이 문제를 이길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선생들마다 이제 좀 알려준 사람도 있을 거고, 아니면 아직은 과정상 아직 안 배운 친구도 있을 거고, 실제로 교육과정에 있는 얘기는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좀 알고 있으면 좋을 얘기가 있을 것 같아서 쌤이 살짝은 보여는 드릴게요. 물론 알고 있는 친구도 있을 거예요. 그럼 일단 직접적으로 여러분들은 정말 직접 계산하는 건 아셔야 돼요. 그래서 알파가 이렇게 돼 있으니까 알파 제곱도 정말 해볼 겁니다. 그러면 4분의 정말 계산해야 되겠다. 2에다가 마이너스 2에다가 그러면 4i가 되면서, 그러면 이렇게 나와요. i가 나올 거면 사실 저렇게 수도수가 나와도 되게 여러분들 고마워해야 돼요. 금방 자연수 형태로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러면 여기서 3승을 가지 말고 일단 4승을 가서 마이너스 1을 잡아주고, 그러면 결국은 8승일 때 1이 되는 건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얘는 8번째일 때 1이 나왔으니까 얘의 규칙성은 8개씩 돌아갑니다. 이렇게 파악을 해주셔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럼 베타도 마찬가지예요. 자, 베타도 한번 해볼게요. 베타 제곱을 가지고 계산을 하게 되면 4분의 얘는 마사 i가 나오면서 마이너스 i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베타 4승이 들어가면 얘도 이제 마이너스 1이 되고, 얘도 베타의 8승이 되면 1이 되면서 결국 얘도 베타 시리즈도 8개씩 돌아갔을 때 1이 됐으니까 규칙은 역시 똑같이 8개가 될 거다 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은 그럼 이런 정말 계산을, 얘는 정말 땡큐인 거예요. 사실 제곱했을 때 이 정도로 바로 수도수가 나오면 정말 행복한 거고요. 사실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이 알파와 베타를 봤을 때 아까 쌤이 또 살짝 얘기했던 거, 두 복소수가 켤레복소수 관계, 그러면 두 수에 대해서 합치고 곱하고 빼본다라는 거. 그럼 여기서 이 두 수에 대해서 한번 알파 베타를 한번 해볼게요. 왜 그러냐면 여기가 합에 대한 구조는 별로 없고요, 알파 베타에 대한 구조가 많이 있어서 요걸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알파 베타 곱을 했을 때 뭐가 나오겠니? 지금 보면 합차공식 써주면 되겠네요. 네, 2분의 1이 나올 거고요. 뒤에도 1이 떨어지게 되겠네요. 알파 베타가. 그러면 이제 여기서도 보면
여기도 살짝 보면 알파 베타 여기 당연히 여기 사이도 알파 베타 다 들어갈 겁니다. 그럼 저 알파 베타 기준으로 다 1씩 다 줄여줄게요. 그러면 요 부분의 식은 살짝만 여기로 다시 끌고 오겠습니다. 그럼 맨 앞에는 알파의 백승이고요. 자, 여기서 알파 베타가 사라지면 1로 사라지면 여기는 98개가 남겠죠. 그 다음에 여기도 보면 2개가 사라집니다. 그래서 얘는 96개가 됩니다. 그럼 여러분들 규칙성이 어떻게 되는지 알 겁니다. 그럼 여기 중간에 이게 여러분들 이제 잘 생각해야 돼요. 여기 쭉 보시면 다 한 개씩 줄어서 100부터 출발해서 쭉 줄어들고 있잖아요. 그쵸? 그러면 결국 여기서 가운데 알파 1개짜리와 베타 몇 개짜리니? 99개짜리 여기까지 왔네요. 그럼 여기가 알파 50개, 베타 50개 요 가운데쯤에 알파 50개, 베타 50개 요게 있을 거예요. 그러면 쟤는 가운데 무조건 플러스 1 하나 잡아주고 다시 여기서 또 베타가 제곱부터 늘어나는 식으로 해서 베타 100승까지 올라가게 될 겁니다. 물론 여기도 베타가 지수가 짝수로 올라가게 되고 이것도 지수가 짝수로 구성이 될 겁니다. 여기까지 됐을까요? 그러면 자 여기도 이제 쌤이 좀 더 해볼게요. 아까 분명히 8개씩 돌아간다 했는데 복소수 파트에서도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규칙성 파트잖아요. 그 규칙성에서 자 예를 들어서 4개씩 돌아간다. 그럼 연속된 4개의 합이 0이다 혹은 일정한 수를 갖는다. 6개씩 돌아간다. 6개의 합이 일정한 합이다 아니면 또 0을 갖는다. 만약에 얘처럼 8개씩 돌아간다. 8개 연속된 합이 0이다 또는 뭐 저기서 또 다른 규칙성을 찾다가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물론 안에 여기 가운데 보시면 홀수는 없겠지만 짝수만 골랐을 때도 규칙성은 충분히 생깁니다. 직접적으로 한번 여러분들 눈으로 보여드릴게요. 자 제곱하고 4제곱하고 8승만 찾았는데 사실 여기서 6승을 바로 찾을 수 있죠. 얘하고 그냥 곱하면 되니까 마이너스 i가 나옵니다. 그러면 짝수끼리 연속대로 2, 4, 6, 8제곱을 하게 되면 결국 이 4개의 합이 0이 되게 되겠죠. 그러면 사실상 여기도 4개씩 끊었을 때 합이 0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굳이 표현하자면 여기서 또 여기까지 됐을까요? 그러면 사실 요 100승부터 어차피 알파 제곱까지 가니까 4개씩 끊었을 때 총 몇 세트가 나올지만 세주고 남는 게 무엇인지 잡아주면 되고요. 마찬가지로 여기 베타 시리즈도 마찬가지죠. 베타도 여기도 보면 베타 한번 6승 또 구해볼까요? 베타 6승 하면 이렇게 한번 생각합시다. i입니다. 그럼 결국 요 연속된 4개 합도 똑같이 0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이제 가운데 요거 1 남는 거 꼭 신경 써주시고 계산 유의해서 마무리 지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뭐 답이 뭐 2번이 나오긴 할 건데 요거 이렇게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38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38번 하면서 쌤이 좀 특별한 방법 알려줄게요. 아까 살짝 얘기했던 방법이 뭔지 알려줄게. 자, Z가 또 이렇게 돼 있는데요. 자, Z가 2분의 1 플러스 루트 3입니다. 사실 쟤는 이제 여러분들이 아마 다 알고 있을 겁니다. 여러 가지 방법이 있죠. 자, 보세요. 첫 번째 방법으로 접근하는 거 한번 해보겠습니다. 다항식 파트에서 보통 이렇게 접근해요. 수상 첫 번째 다항식 파트에서 양변에 1을 곱하고 요거 1 넘기고 루트 3i 그래서 양변 제곱해서 4z제곱 마이너스 4z 플러스 1 넘어가면 어째 플러스 4로 바뀌죠? 그렇게 해서 z제곱 마이너스 z 플러스 1은 0이다. 요 식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많이 하는 3승은 1이다 또는 3승은 마이너스 1이다. 이 양변에다가 얘 같은 경우는 z 플러스 1 z 플러스 1 잡아가지고 z 3승은 마이너스 1짜리라는 첫 번째 방법이 이렇게 구할 수 있다는 거죠. 두 번째 방법은 뭘까요? 정말 직접 계산하는 겁니다. 방법이 없어요. 정말 Z 계산하고요. Z제곱 정말 완전 제곱 하는 거고요. 얘랑 곱해서 Z3승 끄집어내고요. 이렇게 해서 똑같은 결과는 나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사실 이게 대학 수학 과정이긴 해요. 조금 뭐 복소평면이랑 이런 방법이 있는데
살짝만 보여줄게요. 그러니까 이게 왜 그래요? 왜 저렇게 해야 돼요? 아니면 왜 그런 논리가 있어요? 라는 거는 궁금해하지 마세요. 지금 사실 여러분들이 이거 설명해봤자 받아들일 수는 없어요. 사실 여러분들한테 그나마 이걸 모르고 있는 친구들이 좀 도움을 받고자, 좀 시간을 단축하고자 했을 때 이런 게 특별한 좋은 방법이 있으니까 한번 해봐라 라는 걸로 알려주는 거니까요. 그냥 이렇게 한번 따라 한번 해보세요. 자, 현재 z가 2분의 1 더하기 2분의 루트 3i라 되어 있는데 여기서 여러분들 얘가 실수 부분이고 얘가 허수 부분이잖아요. 물론 부호도 같이 생각해야 되겠지만 우리가 이런 좌표평면을 하나 만들 거예요. 우리가 근데 일반적으로 하는 좌표평면은 아니고요. 복소평면이라고 하는 건데 이것까지 몰라도 되고요. 자, 여기까지 끊어봅니다. 자, 여기 기준 1이라고 할 거고요. 여기를 마이너스 1이라고 하고 이 기준 i라고 할 거고요. 얘를 마이너스 i라고 할 겁니다. 자, 이걸로 되게 좀 신기한 거 보여드릴게요. 자, 삼각형을 만들 거야. 삼각형을 만들 건데 실수 부분과 허수 부분의 부호에 따라서 가시면 돼요. 자, 실수 부분이 2분의 1인데 자, 2분의 1 잡아줍니다. 그 다음에 2분의 루트 3의 허수 부분 세로축으로 잡아줍니다. 그러면 간략하게 했을 때 요 점은 좌표를 지금 플러스와 플러스니까 1, 4분면 좌표로 생각했을 때 요런 직각삼각형이 만들어질 거예요. 그러면 요 길이는 2분의 1짜리고요. 요 길이. 그 다음에 요 길이는 2분의 루트 3이잖아요. 그쵸? 그러면 실제 여러분 3-1을 다 했기 때문에 삼각비는 다 알 겁니다. 삼각함수까지 모르는 친구 있겠지만 삼각비를 다 알기 때문에 사실 여기 각도가 나와요. 탄젠트를 그냥 바로 잡으면 결국 루트 3이니까 여기가 60도짜리라는 게 알게 될 겁니다. 그러면 결국 이거를 한 바퀴 도는 게 한 사이클 규칙 생긴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60도짜리가 360도를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돼야 되냐? 지금 보면 플러스 기준으로 여기 1, 4분면 좌표를 잡아서 얘가 실제로 어떻게 올라갔냐면 이렇게 올라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60도짜리 걔는 6번을 갔을 때 한 바퀴가 돈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얘는 100% 6개씩 돌아간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 6개씩 돌아간다는 건 어떤 복소수 기준 6번 곱했을 때 1이 돼야지 다시 z를 어떤 복소를 곱했을 때 원상 첫 번째 순서 돌아간다는 뜻이잖아요. 자, 여기 잠깐만 봐보면 세제곱 했을 때 마이너스 1이 나왔으니까 결국 얘는 6번 곱했을 때 1이 된다. 즉 6개씩 돌아가는 규칙성이 여기서 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럼 선생님이 만약에 여기는 세제곱짜리를 먼저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6제곱을 볼 수 있으니까 혹시나 3승짜리를 필요한다면 마이너스 1인 걸 알 텐데 이렇게 하면 6제곱짜리는 6개씩 돌아가면 빨리 알 수는 있겠는데 혹시나 세제곱짜리는 어떻게 하느냐 이건 직접 가보면 돼요. 무슨 말이냐면 자 봐봐 여기서부터 올라간다 했잖아. 그럼 60도짜리에 한 번, 두 번, 세 번이면 180도가 만들어져요. 그러면 어디에 걸쳐있냐? 이 마이너스 1이랑 이 선에 걸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세 번째 걸쳤을 때 3승을 했을 때 얘는 마이너스 1이 나온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인 겁니다. 이해 가셨죠? 그럼 만약에 8개짜리가 나왔다면 이제 여러분 좀 센스껏 할 수 있는데 8승이 1인 거고요. 4개 그럼 4승을 하면 마이너스 1이 떨어질 거예요. 보통. 왜냐면 4승 했을 때 1이면 벌써 4개씩 돌아가는 게 애초에 규칙성이 잡혀버려요. 그러니까 4승 했을 때 보통 마이너스 1이 되면 8승은 1이 된다. 이렇게 구조를 잡아가시면 요거 되게 빨리 풀립니다. 물론 이거는 여러분들이 너무 반복된 숫자라 금방 알 텐데 요거 3승은 마이너스 1이다 또는 6승은 1이다 해서 차수 줄여가면서 최대한 간단히 해서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3번 방법으로 아까도 쌤이 살짝을 보여줄 텐데 봐봐 37번 문제 아까 했던 것. 자, 요 방법 살짝만 다시 접근을 해볼게요. 지금 2분의 루트 2와 2분의 루트 2거든요. 그럼 자, 이것도 한번 해볼게. 아까 이게 8개씩 돌아갔다는 걸 보여드렸죠? 알파니까 알파로 씁시다. 자, 1, 4분면으로 한번 해볼게요. 역시 플러스 1, 4분면을 갈 거예요. 그럼 2분의 루트 2, 2분의 루트 2. 여기 똑같은 길이 2분의 루트 2,
2분의 루트니까 누가 봐도 얘는 45도짜리인 걸 알 겁니다. 그럼 45도짜리를 한 바퀴 돌기 위해서 이게 총 몇 번 필요해? 8번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알파의 8승이 1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도 빨리 찾을 수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아까 이제 마이너스를 되는 건 어떻게 찾냐? 아까 했었죠? 한 번, 두 번 90도, 세 번, 네 번 또 180도. 그때 여기 딱 이 선에 걸치게 되죠? 그럼 얘가 마이너스 1이라는 선이었다고. 그렇게 해서 아 얘는 A제곱 했을 때는 마이너스 1이 나온다. 이렇게도 파악할 수 있다라는 거.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이거를 가지고 이 문제를 푼다는 또 중요하겠지만 이걸 가지고 몇 개씩 정말 규칙성이 나온지 한번 해보고 정말 알파 제곱, 알파 세제곱 정말 노가다 해가지고도 계산을 해서 진짜 나온지 확인해보세요. 그럼 37번도 이 방법 적용이 되고요. 좀 전에 풀었던 38번도 너무나 유명한 오메가지만 요거 적용될 거고요. 다 돼 진짜 얘들아. 자 39번도 있는데 39번도 돼요. 정말로. 자 이거 세 번째 방법 한번 해볼게. 자 39번 같은 경우는 알파가 좀 되게 우리가 봤던 거랑 비슷하다고는 느낄 텐데 비슷한 거지 똑같진 않아요. 저 오메가 아닙니다 얘들아. 낚입니다. 오메가는 I 쪽에 루트 3이 붙어 있습니다. 그러면 자 보세요. 여기다 하면 바로 할게. 알파가 2분의 루트 3이고 2분의 1i입니다. 그러면 얘도 여기도 플러스고 플러스니까 1, 4분면 쪽을 잡아주게 되면 직각삼각형 하나 만들어 볼게요. 그럼 여기가 2분의 루트 3짜리가 될 거고요. 여기가 2분의 1짜리니까 탄젠트라는 게 제일 빠를 거예요. 탄젠트 그럼 루트 3분의 1이면 얘는 결국 30도짜리가 됩니다. 그럼 30도짜리가 한 바퀴를 만들기 위해서 몇 번을 가야 됩니까? 12번입니다. 미쳐버렸죠? 여러분들 이거 노가다 해가지고 12번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해요? 할 수는 있겠죠? 근데 시간은 무지하게 걸릴 거라는 거. 그래서 얘는 실제로 이 방법에 의하면 알파 12제곱은 그때 진짜 1이 나옵니다. 아시겠어요? 그리고 아까 이제 마이너스 1 되는 것도 한번 찾아보면 마이너스 1 되는 기준 봐봐요. 30도가 3번 갔을 때, 한 번, 두 번, 3번 갔을 때 여기 직각됩니다. 그럼 4번, 5, 6번 했을 때 요 선에 걸려서 마이너스 1이죠. 그래서 알파 육승이 마이너스 1입니다. 그러면 자 이거 가지고 하나 더 해보면 아까 살짝 보여주시면 요 선이 i가 되고 요 선이 마이너스 i가 된다고 아까 살짝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 얘가 지금 실제로 30도짜리로 한 번, 두 번, 세 번 걸칠 때 요 선 걸린다는 얘기는 얘 상승했을 때 정말 i 나옵니다. 진짜로. 그럼 봐봐. 세 번째, 여섯 번째, 아홉 번째 걸리겠죠? 그러면 알파의 구승은 마이너스 i가 될 거고요. 실제로 해보면.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이거 특히 이 12개짜리가 12개째 돌아가는 거 여러분들이 보통 가고 싶어하는 고등학교에서 되게 좋아해요. 사실은. 그래서 요거 가지고 시간 단축을 얼마큼 할 수 있느냐를 따져볼 수 있겠죠. 그럼 여러분들 갑자기 편해질걸? 사실 이거는 규칙만 알면 얘가 몇 개씩 돌아가는지 알면 나눠주면 되잖아요. 그럼 처음에 노가다를 하려고 했으면 그 많은 시간 계산이 들어갈 텐데 지금 요 방법을 알면 일단 12개짜리 1이네. 그럼 일단 12개 놔둘 거 아니야 얘들아. 그럼 몇 개만 남는지 나머지만 따져주면 될 거고. 자 베타도 마찬가지예요. 자 베타도 한번 볼게요. 베타. 그러면 얘 같은 경우는 뭐 유리화 한들 안 해도 상관이 없는데 유리한다고 치자 그냥. 여러분들 이게 좀 더 익숙할 거니까. 그럼 얘도 2분의 루트 2와 허수 부분 마이너스 있습니다. 요거 좀 더 알려줄게요. 그럼 얘는 1사분면이 아니야. 실수분 플러스 허수분 마이너스니까 풀컴마 마라고 생각한다면 4사분면 찍어줘야 돼요. 그러면 4사분면 찍어서 이렇게 잡아주고 요건 요 방향으로 내려왔다 생각하시면 돼요. 거꾸로 가요. 그러면 자 여기가 2분의 루트 2라는 길이고 길이만 볼게요. 여기도 2분의 루트 2는 돼요. 마이너스지만 그럼 사실 따지고 보면 여기는 몇 도짜리냐? 또 45도짜리인 거죠. 됐을까요? 자 그럼 45도짜리가 한 바퀴 돌아가기 위해서 몇 번이 필요합니다? 8개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얘는 그나마 낫겠죠? 일단 베타의 8승은 몇이다? 1이다. 이렇게 잡아주면 되고요. 얘는 이제 조심해야 돼요. 1로 간다 해서요. 그러면 한 번, 두 번째 때 했을 때 마이너스 i가 걸리기 때문에 베타 제곱은 마이너스 i가 걸리고 세 번, 네 번 걸렸을 때 즉 베타의 4승이 마이너스 1이 되게 되는 겁니다. 이런 거 조금만 더 신경 쓰시면 이제 계산하는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네, 39번도 이렇게 간단하게 해서 넘어갈게요. 네. 자, 이제 40번. 자, 잠시만 지우개 좀 바꿀게요. 여러분들 12시까지 하려면 쌤이 조금 말도 빨리 해야 되고 근데 좀 그렇다면 너무 못 알아들을 수도 있으니까 최대한 설명을 할 건데 계산 같은 거 좀 많이 생략을 할게요. 12시까지 이 많은 문제에서 다 하려면 좀 시간이 빠듯하거든요. 근데 뒤에는 좀 빨리 끝낼 수 있어요. 복소수가 워낙 좀 오래 걸릴 건데 자 그럼 40번도 바로 또 시작을 해볼게요. 일단 복소수 ZN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특히 이제 여러분 약한 거 이거 기억, 니은, 디귿 참거진 문제 보통 기억은 자신있게 합니다. 니은도 조금 80%의 자신감을 보통 갖고 합니다. 디귿에서 보통 망칩니다. 그래서 찍어요. 그래서 만약에 기억이 나 아직 안 봤어요. 기억이 맞다 친다. 그럼 기억 맞다 하면 오케이 얘 없어. 그럼 니은은 100% 틀렸겠지. 요 생각으로 보통 풉니다. 그리고 디귿을 어떻게 하지 하다가 찍어서 맞거나 아니면 어쩌다 약간 이럴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을 갖고 접근할 때도 분명히 좀 있을 거예요. 자 일단 기억부터 하나 봅시다. Z1 하고요. Z3의 바가 같은 이건 직접 해보면 되죠. 자 기억부터. 보통 기억은 사실 대다수의 복소수뿐만이 아니라 어떤 단원에서도 이 참거짓 따진 보기 문제는요. 기억은 보통 대비입니다. 아니면 직접 간단하게 바로 확인되는 계산 문제들. 그래서 크게 어렵진 않아요. 자 Z1은 여기가 i고요. 그 다음에 i의 제곱이 나오니까 i 빼기 1 이렇게 나오게 되겠네요. 자 Z3 해볼게요. 근데 어차피 바가 있네. 자, Z3의 바 좀 한번 해보겠습니다. i3승에 마이너스 i4승에 바네요. 그럼 여기 어차피 마이너스 i가 되고 플러스 1이니까 결례복수 하면 1 플러스 i가 나오네요. 네. 뭡니까? 잠깐만. 틀렸는데? 오케이. 기억은 틀린 것 같고. 쌤이 잠깐만 내가 계산이 틀렸나? 오케이. 됐네요. 자, 니은. 이게 얘들아 화면을 보니까 선생님 좀 안 보이거든. 선생님 프린트만 잠깐만 볼게요. 4K 빼기 1과 4K네요. 자 4K-1 여러분들 4K-1은 이제 아는 사람들은 알겠지만 4K-1은 이렇게 생각하면 좋아요. 물론 이제 눈치껏 하겠죠. 4K 플러스 3의 의미와 동일하다는 거. 그쵸? 자 원래는 이렇게 가야 돼요. 얘 마이너스 1이라는 나머지가 음수인 건 없잖아요. 그럼 플러스 3으로 바꿔주기 위한 장치를 한 건데 굳이 K가 원래 똑같으면 안 되시면 여러분들 이거는 의미만 받아주면 되기 때문에 나머지가 3짜리와 똑같다. 그것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Z에 4K-1 일단 써보면 i의 4K-1이고요. i의 4K죠. 여기다 플러스 1 들어갔으니까 의미가 이거랄지 여기다 이걸 적용시키면 안 돼요 얘들아. 물론 K를 좀 잘 바꾸면 상관은 없겠지만 그럼 나머지가 3짜리니까 사실 얘는 마이너스 i가 되고요. 얘는 어차피 1이겠죠. 1 마이너스 i가 됐고요. 그 다음에 Z의 4K에 갑니다. 그러면 i의 4K가 될 거고 i의 4K 플러스 1에 다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i의 4K는 1이고요. 어차피 나머지 1짜리니까 i고요. 바고요. 그러면 1 마이너스 i가 돼서 요거랑 동일하게 되겠네요. 자, 오히려 얘는 니은이 맞겠네요. 자, 그럼 기억 틀렸고, 니은 맞았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오케이, 기억 버릴게요. 그럼 니은 맞고, 디귿에서 고민 되겠죠. 자, 디귿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규칙성이 좀 나올 거예요. 자, 살짝만 쌤 이쪽으로 좀 갈게요. 자, Z1 같은 경우는 지금 1승 더하기 2승이에요. 그럼 Z2는 뭐냐면 2승 더하기 3승이고요. 그 다음은 3승 더하기 4승이고, 그 다음 네 번째는 4승 더하기 5승이란 말이야. 그럼 요 맨 앞에 Z1만 i의 1승 한 번 나오고요. 계속 다 두 개씩 나올 겁니다.
97승 거 더하기 98승, 98승 더하기 99승. 그럼 여기 98승 똑같아요. 98승 더하기 99승, 99승 더하기 100승이니까 또 역시 99승 두 개 있고요. 100승만 따로 하나가 있게 되겠죠. 그럼 그것대로 정리를 해보게 되면 결국 맨 앞에 i 냅두고 i의 제곱부터 i의 99승까지 다 두 개씩, 그 다음에 i의 100승만 따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 이거 계산 못하는 건 없습니다. 자, 이거 몇 개씩 끊어요? 4개씩 끊어주시면 되겠죠. 어차피 i잖아. 그럼 4개씩 합이 몇이다? 어차피 0이다.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총 98개다. 아이고 땡큐네. 다 없어질 수도 있겠네요. 4, 4, 16, 몇 개가 남냐? 2개가 남겠죠. 그럼 앞에서부터 2개를 냈든 뒤에서 2개를 냈든 보통 앞에 2개 냈든 게 좋습니다. 그거 계산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 요 i 계산하고 2개 남는 거 요거 어차피 1이잖아요. 그럼 충분히 얘가 간단히 할 수 있고요. 그 다음 z6승은 여러분들 직접 z6승 i의 6승 더하기 i의 7승 요거 간단해서 이 좌변의 결과와 이 우변의 결과 같은지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답은 디귿은 맞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계산해서 확인해 보세요. 자, 일단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41번 할 건데 1 플러스 i분의 1 마이너스 i 같은 경우 어떻게 한다? 저건 일단 무조건 실수한다. 그럼 얘는 대놓고 마이너스 i다. 그냥 i 쳐버리고 갑시다. 그러면 요 부분을 조금씩을 간단히 하면 마이너스 i분의 1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플러스 i 제곱분의 일부러 간단히 안 할 거야. 이거는 그냥 일단 식의 형태를 먼저 봐줄게요. 그 다음 여기는 마이너스 i 3승분의 3이고 그 다음 플러스 i 4승분의 4. 그 다음에 여기는 i 13개네요. 그러면 마이너스 끄집어 내겠습니다. 13승분의 13. 그 다음에 14승분의 14.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러면 지금 여러분들이 봐봐. z가 마이너스 i니까 요거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은 규칙성이 반드시 나온다는 거죠. 그럼 여러분들 이것도 4개씩 끊어요. 끊어가지고 합이 일정하다는 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최종적으로 이제 답 정리만 잘 하시면 됩니다. 사실 41번 문제는 계산형 연습밖에 안 됩니다. 사고력 연습은 하나도 없어요. 41번은 이렇게 마무리 지을게요. 자, 42번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저거 이제 조금 생각을 해야 되겠죠? 자, 요거 했을 때 요게 됩니다 라는 거죠. 자, 근데 얘부터 한번 끌고 올게요. 일단 2n승이라고 해가지고 저 2n승을 어떻게 1일 때 그럼 제곱이고 1일 때 4제곱이고 3일 때 6제곱이고 요렇게 다 들어갈 생각을 하면 답답해요. 그러니까 제곱부터 적용을 해요. 1 플러스 i의 제곱이 뭔지 계산합시다. 어차피 2i입니다. 그러면 이 바깥에 n제곱이 있으니까 2의 n제곱 대 i n제곱이고 마이너스 2의 n승과 i입니다. 그럼 끝났네요. 어차피 2의 n승은 다 날아갈 수 있네. 그러면 결국은 내가 원하는 케이스는 뭐다? i를 n번 제곱했을 때 마이너스 i가 나온 케이스가 무엇이냐? 요 얘기죠. 이거를 직접 계산하는 게 아니라 요거부터 해줘야 여러분들이 계산이 빨라진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i의 거듭 제곱 중에서 마이너스가 i가 나오는 게 여기가 뭐죠? 네, 3의 배수죠. 그래서 3의 배수가 되는 걸 10과 100 사이에서 여러분들 잘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잘 세세요. 물론 수원을 다 마무리한 친구들은 수열이라는 게 있으니까 개수색이 편할 텐데 수원을 좀 안 한 친구들은 조금 규칙상 직접 찾으셔야 될 겁니다. 자, 1 플러스 i의 n승도 이건 사실은 아까 문제랑 비슷한 건데 이것도 뭐 크게 어려운 건 아니고 대신 여기가 2n승이 아니라는 게 좀 걸려요. 그러면 우리가 이 생각을 해야 돼요. 얘가 자연수가 된다는 거는 잘 봐.
여러분들 이걸 좀 풀어본 친구들은 어느 정도 규칙성을 찾아가는데 1승이라면 여기서 그냥 끝난 거야. 1승은 끝. 제곱을 했을 때는 2i가 나옵니다. 근데 3승을 했다는 거는 1 플러스 i와 얘를 곱했을 때 자연수가 되진 않겠죠. 무조건 어차피 일반적인 실수가 아닌 일반어수, 즉 복소수가 나오게 됩니다. 그럼 자연수가 된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무슨 생각을 하냐면 대놓고 자연수를 만드는 게 생각이 어려우면 그 전 단계가 뭐이면 되겠냐. 일반어수를 제곱했을 때 절대로 자연수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자연수가 된다는 건 그나마 가능성 있는 거. 순어수 관련. 순어수를 뭔가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순어수와 그 전 단계를 곱했을 때 뭔가 만들 수 있는지 그걸 봐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한번 좀 계산 좀 해볼게요. 얘는 뭐 할 수가 없고요. 자, 어차피 흰색으로 갈게. 1 플러스 4, 4제곱. 자, 요거 계산하면 마이너스 4가 됩니다. 그럼 잘 봐. 마사가 나왔죠? 그러면 순어수를 기준으로 제곱을 하면 음수가 되고, 근데 물론 지금 이 문제는 자연수라고 하는데 정수가 만드는 건 보통 순어수 생각하면 돼요. 자연수가 되고 싶으니까 요거 가지고 또 만들 수 있는 거죠. 뭐 하면 됩니까? 또 제곱하면 되겠죠. 그렇죠? 그럼 또 제곱하게 되면 이렇게 되니까 이거 가지고 기준으로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니네 이거 여러분들 좀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조심할 건 없겠다. 어차피 자연수 만드니까 뭐 8의 배수 계속 해주면 되겠습니다. 이건 크게 없겠네. 네, 43번은 간단합니다. 자, 그 다음에 44번이네요. 자, 이렇게 짝수냐 n이 짝수냐 홀수냐에 따라서 fn이 위아래로 구분이 되어 있죠. 자, 그래서 f1부터 f4까지. 그럼 보통 우리가 편하게 생각합시다. 저 문제가 어떻게 특별한 방법이 있겠지라고 고민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복소수는 규칙성은 다 부딪혀야 돼. 직접 해보는 게 제일 빨라요. 쌤도 해봐요. 그러면 짝수끼리 봐준다 생각하고 홀수에 대해서는 얘를 가져가야 되니까 홀수끼리 봐준다 생각을 합시다. 그러면 짝수는 짝수대로 홀수는 홀수대로 규칙성을 잡으세요. 그럼 F1은 n이 1일 때니까 여기가 i 제곱이 되겠죠? 그럼 마이너스 1입니다. F3은 여기가 이제 3 집어넣으니까 i 4승이니까 1입니다. 느낌이 벌써 약간 돌아갈 것 같은데 F5는 i 6승이잖아. 그러면 또 i 제곱 같으니까 마이너스 1짜리죠. 그럼 짝수끼리는 벌써 두 개씩 돌아간다는 얘기야. 세 번째 때 마이너스 1 나왔잖아 얘들아. 그럼 두 개씩 어차피 다 더할 거 아니에요? 어차피 합은 0이야. 그럼 여기서 또 두 개씩 합쳐서 0 되는 거 찾아주면 홀수는 더 훨씬 빨리 끝났죠. 자, 그럼 짝수 한번 해볼게요. F2. 그러면 F2는 i 4제곱과 i 제곱이죠. 그러면 1이고 마이너스 2가 됩니다. 얘도 뭔가 같이 걸릴 것 같거든. 자, 4제곱 갈게요. i의 8승이고 마이너스 i입니다. 그러면 얘는 0이 되네요. 1 빼기 1이니까. 자, F6 갈게요. 왠지 이거 걸릴 것 같아요, 얘들아. 걸릴 것 같아요. i 12승 마이너스 i 6승입니다. 그러면 얘는 1이고요. 얘는 얘가 아까 이제 i 제곱 마이너스 1이니까 플러스 얘는 똑같이 2가 되겠네요. 이렇게 두 개씩 걸리겠네요. 그러면 합이 2짜리로 해서 짝수가 2부터 40이면 20개인데 실제 2가 몇 번 들어가겠니? 그것만 세주시면 답은 충분히 나올 수 있겠습니다. 사실상 간단합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사실 여러분 시중교재 중에 굉장히 많이 봤을 거예요. 사실 좀만 C급 이상이면 여러 번 많이 봤을 문제입니다. 자, 보기는 보기가 없구나. 다음 주일에서 보기 있는 줄 알았더니 없네요. 그냥 직접 n값 찾으라 이 얘기입니다. 이거 사실 몇 번 안 하면 금방 나와요. i 곱하기 1-i의 n이 음의 정수다. 그럼 여러분 이 생각을 해야 돼요. 어차피 i는 허수입니다. 그러면 결과가 음의 정수가 된다는 건 요 n 거듭
n제곱한 요 부분이 뭐가 돼야 된다? 음의 정수가 될 수 있게 조작을 해달라 이 얘기죠. 됐습니까? 근데 이미 i를 갖고 있어. 그럼 i를 갖고 있는데 얘는 뭐가 돼야 되냐면 순허수는 돼야 돼. 근데 순허수는 되긴 하되 그럼 순허수는 예를 들어서 B, I 형태로 만든다는 이 얘기예요. 근데 문제는 B는 뭐가 돼야 되겠어요? 양수가 돼야 될 겁니다. 그래야지 왜냐면 얘랑 곱해서 I 제곱이 마이너스 같이 나왔을 때 음수의 역할을 좀 해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BI에서 B는 양수가 돼야 된다. 저거 찾아주면 됩니다. 해볼게요. 1-i의 제곱은 마이너스 2인데 벌써 순호수가 나왔지만 내가 원하는 형태는 요게 아니라는 거. 그러면 그럼 이때 보통 3승을 가냐? 3승 가지 마세요. 4승 갑니다. 우리는 뭐냐면 일반 허수가 아니라 순호수의 형태를 가지고 계속 끌고 가야 된단 말이야. 그럼 순호수를 바로바로 끌고 가는 건 여기서 순호수가 나온 형태를 계속 거듭 제곱하는 게 훨씬 빠릅니다. 그러면 얘는 마사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음수 나왔네. 그러면 자 6승 가지고 갈게요. 그럼 얘 둘이 곱하면 되잖아요. 그럼 벌써 나온다. 8i. 그럼 이 형태 나왔죠. 양수인 거. 그래서 최소값 6 이렇게 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차수 낮추기. 자, 46번 그렇게 풀어본 사람들이 있을 텐데 좀 많이 힘들었을 것 같아요. 이 문제도 사실 푸는 방법은 여러 가지 있거든, 얘들아. 나는 쌤이잖아. 그러면 사실 정말 선생님 모르겠습니다. 어떤 방법을 해야 될지, 뭐 나머지 정리를 이용하는 것 같기도 하는데, 검산식을 이용하는 것 같기도 한데, 정말 하나도 모르겠습니다. 방법 딱 하나요. 직접 나누세요. 얘 직접 나누면 정말 나머지는 나옵니다. 다이렉트로 나옵니다. 그래서 빨리 구해집니다. 생각보다. 그래서 첫 번째 방법은 직접 나누기. 네, 이렇게 해서라도 구하셔야 됩니다. 이 문제. 자, 만약에 두 번째 방법을 간다. 두 번째 방법을 간다. 자, 일단 fx가 이 식입니다. 근데 그 식을 이걸로 나눕니다. 자, 목수 한번 이제 우리가 검산식의 형태로 한번 써볼게요. 쓰는 시간도 생각 좀 할게요. 이걸로 나눈 거야, 얘들아. 그러면 몫이 그때 qx고 나머지가 현재 rx인 상태거든요, 얘들아. 자, 여러분들 여기서 할 수 있는 거는 거의 없습니다. 그쵸?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 할 수 있는 성질 오메가를 사실 좀 생각할 한 친구들은 좀 있을 텐데 오메가를 바로 떠오르기는 쉽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방법, 정말 뭔가 우리가 알고 있는 나머지 정리라는 걸 이용을 한번 해보자 라는 거죠. 일단 x에다 어떤 숫자를 진짜 대입을 해볼까, 이거를 찾아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여기서는 안 나와요, 얘들아. 여기서 이거 실제로 풀어봤자, 이거 는 0 해봤자 여러분 나오진 않습니다. 그럼 선생님이 어떻게 만들 거냐면, 자, 이 식을 내가 다시 끌고 오면, 여기다가 여러분 이걸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보통 반만 이제 알고 있는 친구들 있고 모르고 있는 친구들 있을 텐데, n승 빼기 1이라는 요 식이 있어요. 물론 인수분해적으로 설명하든 아니면 전기 다항식 곱셈공식 설명하든 상관없는데, 요거는 x-1과 하나씩 차수가 줄어갑니다. 요 공식을 알고 있으면 되게 무궁무진하게 어떤 과정에는 많이 쓸 수 있습니다. 그럼 잘 봐요. 여기에다가 내가 x-1을 곱해버리면, 자, x-1을 다 곱해버릴게요. 그럼 이 식 자체는 뭐가 되냐면 얘 6승-1이 될 겁니다. 그쵸? 그러면 내가 이거를 0이 되게 하는 x를 찾아본다고 한다면
여기서 x는 1이 될 거고 요 남은 요 파트에서 어떤 허분 같은 게 나올 겁니다. 나와요. 거기서의 여러분들이 좀 알길 바라는 겁니다. 자, 여기서 해볼게요. 사실 여기서 능력 만들어도 돼요. 자, 이것도 한번 보여줄게요. 살짝. 혹시 이렇게 푼 친구가 있을 것 같아서 한번 해줄게. 얘 세 개만 삼승으로 좀 묶어보면 이렇게 되고 뒤에는 이렇게 될 겁니다. 그래서 얘를 또 묶어버리면 그 다음에 x 3승 더하기 1이거든요. 얘 역시 능력되는 건 찾아주면 여기서 허근 나오고 여기서 실근은 마이너스 1 하나 나올 거예요. 이렇게 푼 친구가 있을 거예요. 아마 다 찾아보면. 그러면 선생님 그럼 여기 양쪽에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되는 거 아닌가요? 라고 해요. 돼요. 검산식이니까. 그럼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얘가 이쪽에 뭐가 되냐면 얘는 어차피 이렇게 사라지고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플러스 1이니까 좌변은 마이너스 1만 남아요. 그 다음 여기는 뭐가 어차피 얘는 0이 되겠죠. 그 다음 r 마이너스 1이 돼요. 그러면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r 빼기 1이 마이너스 1이거든. 이거는 진짜 식을 찾겠다가 아니라 계산 결과를 가지고 보기에 끼워 맞추는 형태가 돼요. 그러면 여기가 지금 보기가 주어진 게 다 rx를 주어진 거거든. 그럼 x에다 마이너스 1을 넣었을 때 정말 마이너스 1 나오는 게 1번밖에 없어요. 그렇게 해서 1번을 찾는 친구도 있어요. 객관식이니까 가능한 거고. 알겠죠? 그래서 요 방법을 했다고 해서 뭐 잘못된 건 아닌데 개인적으로는 좀 사실 별로다 라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럼 여기서 내가 알 수 있는 거 다시 이어서 좀 해볼게요. 그럼 여기서 어떤 한 허근을 오메가라고 잡았을 때 여기 오메가의 육승이 1이라는 성질을 나는 이제 이용할 수 있게 될 겁니다. 됐죠? 그러면 아까 여기서도 지금 오메가가 나온다는 건 여러분들이 아까 여기서 살짝 봤지만 그럼 내가 이 검산식에다가 오메가를 이제 싹 다 대입할 겁니다. 어차피 여기서 오메가 나온 거니까. 그러면 자 여기 싹 다 집어넣어 볼게. 오메가 17승, 오메가 16승, 15승 빨리 쓸게요. 14, 13, 그 다음에 오메가 플러스 1. 이게 좌변이야. 미안해. 밑에서 쓸게. 반사되니까. 오메가 5승, 4승, 3승, 2승, 1승, 여기 Q 오메가, 그 다음 R 오메가. 이렇게 될 겁니다. 일단은. 됐죠? 근데 여기는 어차피 뭐가 될까, 얘들아? 싹 사라집니다. 얘는 어차피 없어지는 애들이죠. 그럼 나는 여기는 R 오메가만 남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럼 다시 요거 정리해봅시다. 6승짜리 1입니다. 자, 6승짜리 1이면 12승 오메가 5승, 그 다음에 여기는 12승 오메가 4승, 3승, 그 다음 제곱, 그 다음 오메가 더하기 1. 이렇게 되겠네요. 그러면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또 다른 하나가 3승은 마이너스 1. 아까 6승이 1이 되면 사실 그 전에 3승은 마이너스 1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얘는 마이너스 1 떨어질 거고 그 다음에 얘는 오메가 제곱인데 마이너스 붙을 거고 얘는 마이너스 오메가가 되면서 결국 2하고 슉 이렇게 사라집니다. 그러면 결국 남는 거는 오메가 하나가 남는 거가 되는 거예요. 그쵸?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최종적 식을 한번 다시 써주면 R 오메가는 오메가가 되는데 자, 봐봐. 그러면 우리가 실제로 나누는 거는 5차식이니까 나머지는 몇 차냐면 4차란 말이야. 그럼 RX는 AX 4승 플러스 BX 3은 쭉 이렇게 되겠죠. 거기다가 오메가를 대입한 식이에요. 그러면 얘는 A 오메가 4승, B 오메가 3승, C 오메가 제곱, 그 다음에 D 오메가 플러스 E 이렇게 4차란 말이야. 근데 얘랑 같고 싶잖아. 그럼 얘 어차피 오메가 1차밖에 없단 말이야. 어차피 항등식 구조니까. 그럼 다 버리고 얘 하나 살고 얘 버려진다는 얘기죠. 그럼 D가 1인 거야. 그럼 A, B, C, E는 없어졌다는 얘기는 다 죄다 0이 됐다는 얘기고. 그래서 최종적으로 RX는 A부터 A, B, C, E는 0이고 D 하나 살아남아서
x라고 이렇게 개수를 정할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정리가 되는 겁니다. 좀 복잡해요. 요게 아마 이 차수줄이 파트 46번부터 50번까지 파트일 텐데 이게 제일 힘들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한테. 쌤도 고생했다. 아무튼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물만 마시고. 그리고 지금 뭐 뒤늦게 왔든 참여를 하고 있든 혹시 조금 설명 다시 더 듣고 싶거나 그러시면 따로 요청을 하세요. 자, 차수 줄이기 같은 파트에서 요거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생각보다 좀 당황을 한 것 같은데 일단 여기서는 확은 나오는 거 뻔히 아시죠? 그냥 여기다가 그냥 x 플러스 1 해가지고 x 상수는 마이너스 1이다. 요거 하나 그냥 바로 잡도록 하시고요. 그럼 육수는 1이니까 요걸 줄이고 할 수 있다라는 거. 이제 낯선 게 이겁니다. 낯선 게 이거. 우리가 보통 이렇게 2차, 1차 상수 이렇게 나왔지 4차, 1차 상수 이렇게 안 나왔잖아요. 저희 뭐 보기차시긴 한데 저것도 만들면 돼요. a제곱 더하기 1에다가 얘 보기차식이라 생각하면 제곱의 제곱 치안 봐도 된다. 여러분 처음에 헷갈리시면 그럼 얘는 여기다가 y제곱 마이너스 1이 있다고 친다면 얘는 곱셈공식에서 y의 6승 빼기 1이 만들어질 겁니다. 그러면 이게 어차피 결과 0이니까 여기서 6승은 1이다. 그래서 이것도 6승짜리 기준으로 차수를 다 줄일 수 있다. 이렇게 해서 47번은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지우개 한번 더 가볼게요. 자, 오케이. 자, 이것도 한번 해볼게요. 자, z-z분의 1이 루트 3y인데 이거에 대한 규칙성을 찾으려고 양변에 z를 곱하고 그러지 마세요. 더 안 좋을 거예요. 이 상태로 양변 제곱하세요. 차라리. 그럼 z제곱 나오고 여기는 z제곱 플러스 1 가운데 항이 마이너스 2가 되고 여기가 지금 순원수가 되면서 순원수 제곱하니까 마삼이 되잖아요. 그쵸? 그러면 결국 마이너스 2 넘겨버리면 얘가 마이너스 1이 될 겁니다. 됐나요? 자, 일부러 여기가 마이너스 1 되는 걸 좀 찾아준 거죠. 왜냐면 이 식에서 내가 변형할 거든. 양변에 이제서야 z제곱을 곱할 거예요. 여기서 z곱 뺐다고 해봤자 정리된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z제곱을 곱하게 되면 z4승, 자, 요거 곱한 거 넘어오면서 합시다. z제곱 더하기 1은 0. 아까 47번 문제 잠깐만 다시 보여줄게. 47번 문제에서 했던 요 식의 구조와 요 식의 구조가 완전 동일하게 되겠죠. 그쵸? 그러면 지금 이 48번에서 만든 요 식에다가도 우리는 옆에다가 z제곱 마이너스 1 z제곱 마이너스 1 곱해버려서 결국 z육승 마이너스 1은 0이다. 결국 육승은 1이다. 이거 가지고 얘 줄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어차피 얘는 z가 되고 얘도 z가 되니까 답은 z 빼기 z분의 1이 되면서 그냥 처음에 있던 답이 그대로가 되는 거죠. 네, 이렇게 찾아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특히 이제 49번하고 몇 번이면 밑에 뭐 50번도 있을 거고 하겠는데 이거 딱 보자마자 여러분들 그 생각해요. 보통 일반적으로는 이게 문제에 익숙치 않으면 곱셈 공식의 변형 공식 합, 곱, 차이 형태가 일단 있다 보니까 그쵸? 49번 맞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걸 가지고 변형 공식을 썼다고 해서 이게 만약 차수가 똑같으면 사실 그게 돼. 근데 지금 그게 안 돼. 그럼 너무 높죠? 그럼 어떻게 하냐? 여기서 내가 일단은 한번 해볼게요. a 플러스 b는 1이고
삼승 더하기 삼승인데 요거 B 대신 선생님이 한 문자로 바꿔줄 겁니다. B를 1-A라 바꾼 다음에 1-A의 삼승을 내가 직접 계산을 할 겁니다. 자, 그러면 계산을 좀 합시다. 그러면 마이너스 3A가 되고 플러스 3A 제곱이 될 거고 마이너스 A 삼승이니까 얘 지워지면서 얘가 마이너스 2가 됐네요. 그러면 3 떨고 넘어서 3 같이 떨어지네. A 제곱 마이너스 A 플러스 1은요. 그러면 이 식 나왔으니까 우리는 많이 익숙한 식이잖아요. 이제 오메가, 그쵸? 그럼 여기는 A 삼승 플러스 1은 0이다. 요거 이제 반복했으니까 쌤 이제 바로 갈게요. 이렇게 해서 3승은 마이너스 1, 그럼 또는 6승은 1이다 해서 요 구조 하나 이제 줄일 수 있게 되는 거죠. 6승 기준 떨어뜨려주고 3승 기준 또 떨어뜨려주면 되고요. 그 다음 마찬가지로 쌤이 한 번은 B에 대해서 바꿨으니까 A 역시 이번엔 A로 바꿔가지고 A를 대신 대입해서 B도 한번 줄여보고 이렇게 두 개 과정 겪으시면 49번 충분히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50번도 이제 47번 문제와 49번 문제랑 비슷한 형태가 돼 있으니까요. 요거는 여러분들 직접 하셔도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넘어갈게요. 네, 그쵸? 오, 시간이 없다. 자, 여기서부터는 앞에 복소수 했던 그 규칙성보다, 노가다하는 규칙성보다는 여러분들 그냥 본질 갖다 하는 게 훨씬 더 맞네요. 자, 여기는 이제 오메가의 성질을 줄여 쓰는 겁니다. 이거 익숙하다고 해서 여기가 뭐 오메가 제곱 더하기 오메가 플러스 1이니까 뭐 오메가 삼성 1이다. 이런 것도 쓰긴 쓰겠지만 지금 이 형태를 보셔야죠. Z와 Z바입니다. 그럼 Z는 지금 오메가 플러스 1, 이 오메가 마이너스 1이고 얘랑 곱합니다. 그러면 여기다 켤레복소 쓰면 결국 오메가 바 플러스 1이고요. 이 오메가 바 마이너스 1입니다. 그러면 결국 여기는 오메가와 오메가 바의 합의 형태와 오메가 바의 곱의 형태가 필요한 거죠. 분자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면 이 식에서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건 오메가 바는 근각계수로 찾아내는 거 억지로 잘 못 외우신 분들 오메가 바가 여기서 근각계수로 끄시면 돼. 그 생각을 먼저 하세요. 마이너스 1이고 오메가 바는 1이다. 이렇게 잡아주시면 저거 이용은 다 계산 다 충분히 돼요. 어렵지 않아요. 51번은 이렇게 넘어가고요. 얘도 마찬가지다 얘들아. 근데 조심할 거 여기서 한 허근이 알파니까 또 다른 근은 알파 바가 맞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근각계수에 의해서 합은 3이다 곱은 3이다 쓸 수 있는 건 맞고요. 혹시 이 생각 하지 마세요. 요거 왠지 다 곱셈 공식과 똑같아. 맞아. 3승 더하기 3승 마 3a, b, c 그 공식은 맞는데 지금 하면 그건 어차피 의미 없어요. 쟤는 아까 했던 대로 이걸 이용해서 변형 공식 갖다가 바꿔주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52번은 그 생각하지 말라고 일부러 언급한 거고요. 아까 51번 푼 것처럼 동일한 방법으로 하시면 됩니다. 끝! 자, 53번에서 이제 기억 같은 경우는 뭐 오메가 삼승이 마이너스 1이니까요. 네, 일단 써보고 가볼까요? 여기서 요게 나올 거고요. 이 두 가지를 이용해서 기억도 해결할 수 있고요. 자, 그 다음 여기서 이제 또 파생되는 게 오메가와 오메가 바는 1이고요. 오메가 곱하기 오메가 바도 1이 되니까 요 두 개 가지고 역시 이것도 충분히 여러분들이 소화할 수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 써있는 이 제곱 같은 거, 요거 제곱 같은 경우는 여기서 오메가 제곱은 오메가 마이너스 이런 식으로 식변형을 통해서 먼저 줄인 다음에 혹시 이게 필요하고 이게 필요했을 때 이걸 가지고 적용시켜서 기억과 니은을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쌤은 디귿만 하도록 할게요. 자, 요 식이 이거를 인수로 갖는 52의 자연수 계수는 34개다. 한번 해봅시다. 정말 규칙성 따져볼게요. N이 1부터. 그러면 오메가 제곱 그 다음에 있잖아. 또 발견했다. 여기가 제곱이 또 걸렸어요. 그래서 1 오메가의 제곱부터
먼저 간단히 해볼게요. 그러면 오메가 제곱 마이너스 2 오메가 플러스 1인데 여기서 잘 보면 오메가 플러스 1은 넘어간 오메가거든요. 여기서 살짝 보면 오메가 제곱 플러스 1은 오메가예요. 그럼 여기다 대입하면 얘는 간단하게 마이너스 오메가로 바뀌게 될 겁니다. 그럼 얘는 이 부분 있죠? 요 식은 이렇게 해서 한번 써보겠습니다. 오메가 2n승 더하기 얘는 마이너스 오메가의 n승. 네, 제곱을 쌤이 먼저 적용했죠? 플러스 요 상태로 내비두고 요 상태로 바꾼 상태에서 여기다 적용을 좀 해볼게요. 그러면 얘는 마이너스 오메가 더하기 1이죠. 자, 그 다음에 2라고 한다면 오메가 4승 그 다음에 마이너스 플러스 오메가 제곱 더하기 1이고요. 자, 일단 3승도 해볼게요. 오메가 6승이고요. 마이너스 오메가고요. 3승이고요. 더하기 1. 자, 값 좀 찾아봅시다. 어차피 애초에 이게 있었기 때문에 여기는 0이 될 겁니다. 그쵸? 그 다음에 오메가 4승은 아까 오메가 3승이 마이너스 1이었습니다. 그럼 마이너스 오메가가 되면 얘랑 똑같은 식이 돼요. 얘도 빵입니다. 근데 얘는 뭐예요? 3승이 마이너스 1이었으니까 얘는 1이고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플러스 1이고 3 나옵니다. 빵빵 3 나왔어요. 왠지 돌아요 이거. n 4 할 때 해볼게. 자, 오메가 8승 플러스 오메가 4승 더하기 1입니다. 그럼 얘 오메가 6승이 1이니까 1로 들어가고요. 그 다음 오메가 3승 마이너스니까 1로 들어가고요. 똑같네요. 0입니다. 아, 그러면 n이 올 때는 뭐야? 1로 들어가요. 6일 때 1로 들어가고. 그러면 이 한 규칙상 한 사이클이 이렇게 3개씩 돌아간다는 거죠. 됐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이 50 이하의 자연수 중에서 인수를 갖는다라는 건 결국은 얘가 0이 되기 케이스를 만들 수 있는 게 바로 요 미안해요. 세 번째가 아니라 0이 되는 케이스가 바로 요런 놈들이죠. 즉 3의 배수가 아닌 나머지 1짜리, 2짜리, 나머지 1짜리, 2짜리 얘네들인 거잖아. 그러면 50 이하에서 자연수에서 3의 배수 개수를 아예 빼주면 네, 충분히 34개가 확인이 될 겁니다. 네, 이렇게 53번은 마무리 지을게요. 자, 그 다음에 요것도 사실 여러분들이 이 힌트만 좀 드리자면 이게 3개씩 돌아가는 가장 큰 힌트잖아요. 이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3개만 따로 계산하세요. 쟤네 3개 합이 1.5 겁니다. 그 1점이 총 몇 세트가 나온지만 확인하시면 충분히 답 나올 겁니다. 54번은 큰 어려움 없고요. 그 다음 55번도 지금 여기서 3승이 1이고요. 그럼 당연히 이 규칙선 따지는 거는 연속된 3개의 합이 0인 건 여러분들 알고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기억 따지는 것도 어렵지 않고요. 니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아까 오메가 더하기 오메가 바가 1이고요. 오메가 바는 역시 1입니다. 미안해, 이거 마이너스 1이죠. 네, 이렇게 했을 때 요거 바꿔주고 여기서 이거 차수 줄여가지고 바꿔주고 요거 이용하시면 충분히 니은도 해결할 수 있고요. 요거도 마찬가지 제곱부터 먼저 적용하세요. 아니다. 그리고 여기 오메가 더하기 오메가 바도 요거 먼저 적용시키면 마이너스 1의 제곱이니까 충분히 얘는 기억 니은 디귿 자체가 다 쉽습니다. 네, 55번. 네, 요거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 56번입니다. 자, 여기는 제목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자, 넘겨보면, 이 총 5문제가 이제 근의 정의입니다. 사실 이게 근의 정의 문제가 어렵지 않아요. 이 5문제가 다 안 어려워요. 근데 실제로 아이들이 여러분 이거 받아들였을 때 이렇게 하는 친구들이 아직도 있어서 내가 하는 거예요. 뭐냐면, 이 방법 쓰지 마세요, 얘들아. 이 방법 쓰라고 내가 설명하는 거 아니야. px라는 식을 두 근이 알파 베타라니까 x-알파, x-베타를 하고 최고치 한계수 a를 잡아요. 일단은 계속 모른다 치면. 근데 지금 이 상황은 x 대신에 2x가 대입된 형태니까 2x를 진짜 집어넣는단 말이야. 요렇게 해서 푸는 친구들이 있어요. 물론 저게 잘못됐다는 아니야, 얘들아. 잘못됐다는 아닌데
얘 56번 간단하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없는데 점점 복잡해진 문제 나오면 난 이거 별로 비추. 그래서 쌤한테 수업 들은 친구들은 아마 알 거예요. 일명 빨간 네모. 쌤 빨간 네모라 되게 많이 말을 했을 거예요. 뭐 담임반인, 부담임반인 이 관련된 내용 되면 하도 많이 빨간 네모를 했어요. 그래서 그 내용을 빨리 정리를 해드리면 여러분들은 이걸 아시면 돼요. 문자는 바뀌어도 시계 구조가 똑같으면 그 구조 자체 틀렸어의 답은 항상 똑같다라는 거. 그거 기억하는 거예요. 그러면 x 플러스 2는 0이고 y 플러스 2는 0이고 a 플러스 2는 0이다 잡아주면 지금 요 빨간 네모 위치만 문자가 바뀌고 기본 구조는 빨간 네모 더하기 2는 0이라서 네모는 마이너스 2다 이런 구조가 나올 겁니다. 자, 그 다음 그러면 이렇게 간단한 식이 아니라 빨간 네모 안에 이렇게 복잡한 식을 넣어도 돼요. 뭐 3분의 x-7 더하기 2는 0. 그러면 이 식과 이 식을 비교했을 때 얘와 얘 x값은 실제로는 달라요. 실제로 다르지만 여기서의 빨간 네모냐 여기서 빨간 네모는 어떠냐? 똑같다라는 거. 그러면 여기서 빨간 네모가 마이너스 2였으면 여기서 빨간 네모가 마이너스 2라 두고 이 자체 3분의 x마침이 마이너스 2라 그래서 실제로 계산을 해주면 되는 겁니다. 그럼 요것만 잡아주면 돼요. 그러면 여기서도 봤듯이 자 봐봐. 그럼 선생님 이렇게 쓰면 틀이 똑같다는 걸 알겠는데 여기선 식이 없어서 틀이 똑같은 건 어떻게 합니까? 라는 건 수학에서의 수식 기호가 표현하는 암묵적인 규칙이 있어요. 사실 암묵적은 아니고 진짜 공식적인 규칙이에요. 잘 보세요. 여기가 뭐라 돼 있냐? P라 돼 있죠. 여기도 P라 돼 있죠. 같은 P라고 써 있으면 같은 규칙성에 대한 틀이라는 겁니다. F라 써 있으면 F에서 G로 바뀌지 않으면 같은 F는 다 같은 구조, 같은 G는 다 같은 구조야 얘들아. 그러면 여기서 P 구조니까 아 구조는 똑같다. 대신 얘는 빨간 네모 자리에 X가 대입된 거고요. 얘는 빨간 네모 자리에 EX가 대입되었다는 뜻인 겁니다. 그러면 위에서 빨간 네모를 했을 때 자 이제 집중 다시 어떻게 하는지 그때 두근을 알파 베타라 했거든요. 이 알파 베타는 빨간 네모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항상 문제에서 근이라고 얘기하는 건 그 식이 x에 대한 식이면 x, y에 대한 식이면 y 그 문자에 대한 식에 대한 값입니다. 그러니까 얘는 x 값이에요. 아시겠습니까? 명확하게 x 값이라고 알고 계셔야 그러면 실제 여기에 x가 들어갔을 때 알파와 베타가 됐다는 얘기라서 아 얘랑 같으니까 얘도 알파고 얘도 베타 빨간 네모가 알파 베타가 이렇게 해석이 되는 겁니다. 왜 이 해석을 내가 강조하냐면 보통 문제는 px 기준 알파 베타로 나올 때도 있지만 처음부터 제시가 p의 2x-3일 때 알파 베타이고 여기 또 이상한 복잡한 식 줍니다. 그렇게 됐을 때 빨간 네모 그대로 알파 베타에서 큰일 납니다. 그거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 다시 좀 잡아주면 빨간 네모 잡았을 때 이게 알파고 베타이므로 여기 안에 이번엔 최종 결론 2x가 들어간 거잖아요. 그래서 x가 2분의 알파다. 여기서 이렇게 잡으면 2분의 베타다. 그래서 이거 더해서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파트는 56번부터 60번까지가 다 동일합니다. 정말 하나도 차이가 없어요. 다 출발 자체도요. 내가 살짝 얘기했던 여기가 복잡하게 된 식으로 시작된 것도 하나도 없어요. 자 봐봐. 56번이 이랬는데 자 57번 보여줄게요. 아, 풀진 않을 거야 얘들아. 57번 처음에 x로 출발했죠. 2x 플러스로 바뀌었죠. 똑같은 구조로 하면 됩니다. 자, 그 다음 58번도 f 구조 x 돼 있죠. f 구조 x 몇 개 2x 마사랑 복잡하게 바뀌어 있는 거죠. 야 우연찮게 맞아 떨어졌다. 이쁘다. 자 59번 x의 그래프가 f 구조로 돼 있고 x축과 서로 다른 두 점 이거는 이 자체가 x축과 교점이 우리 방정식을 해석하면 근이잖아요. 근이 알파 베타다 그 얘기 괜히 있어 보이게 길게 돌려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너무 크게 신경 쓰지 마세요. 그리고 그럼 얘는 뭐야? 두 근의 합이 19가 되었다 그 뜻입니다. 그러니까 역시 앞에 거랑 다 동일한 문제라는 거. 그래서 거기는 다 끝난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여기서 61번부터가 이제 이차함수 파트 시작인데, 여러분들이 이제 내일 특히 많은 함수 파트를 할 거고, 여러 가지 방정식 파트, 그 다음에 이제 고차방식 파트, 거기가 이제 내일 다른 선생님께서 하실 텐데 내일도 많이 꼭 오세요. 그 제일 어려운 파트다. 그러니까 오늘보다 더 힘들 수 있으면 꼭 와서 수업 듣고, 이거 특강 수업 듣고 반드시 피드백 꼭 할 수 있도록 하세요. 자,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됩니다. 근데 사실 여기서 나 쌤 이거 하면 매번 수업 때 하는 얘기인데, 이거 할 얘기 되게 많거든요. 근데 지금 시간상 내가 다 못하고, 일단 0이 아니니까 가족권에서 A 음수, B 음수 이것밖에 못 잡아요. 아는 사람 알 거야. 원래 이거 등호 들어가야 돼. 등호 있는 경우 있다. 자, 여기도 분모만 음수일 때죠. 그럼 C는 양수가 되고 D가 음수니까 요 부호 잡아서 뭐 보기 따지는 건 1도 어렵지 않죠. 그러니까 61번은 그냥 넘어갑시다. 쉽다. 보기는 알아서 답 찾고. 자, 그 다음 62번. 자, 여기서부터 본격적으로 여러분들이 함수의 그래프 때문에 좀 많이 헷갈렸을 거고, 또는 잘 모를 거고, 이거 좀 잘 안 보일 것 같은데, 쌤이 이거를 이렇게 그려드릴게요. 여기가 원점이고, 자, 그 다음에 여기가 일자리로 되어 있는 겁니다. 이게 조금 선이 연해서 안 보일, 여러분들 프린터에 있으니까 다 보일 겁니다. 자, 기억부터 확인할게요. 기억에서 2는 요 함수의 y절편, C는 2차함수의 y절편, 그러면 2차함수 y절편 여기 있고요. 1차함수 y절편 여기 있습니다. 그럼 충분히 누가 크다 작다 되니까 기억은 확인이 될 거고요. 여러분, 니은이 좀 어렵다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니은 좀 이따 하겠습니다. 자, 디귿 가겠습니다. 디귿은 어떤 걸 확인하냐면, 얘 디귿 때문에, 물론 니은도 쓸 건데, 디귿 때문에 요 1 나온 거야. 얘가 A 플러스 B 플러스 C는 요 2차 함수의 1대 함수값. 그 다음 D 플러스 E는 이 1차 함수의 1대 함수값. 그럼 누가 더 위에 있나? 보면 되죠. 1대 함수값이 1차 함수가 더 위에 있죠. 그럼 1차 함수 때 함수값이 크다로 바꿔주셔야 되겠죠. 네, 그게 좀 잘못됐네요. 디귿은. 자, 이제 니은 한번 해볼게요. 니은 같은 경우는 뭘 좀 가지고 해야 되냐면, 함수값 이런 거는 이미 디귿을 썼고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이제 마지막 축방. 2차 함수 걸리면 대칭축이, 즉 축의 방식이 정말 많은 활용도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럼 축방을 하게 되면 x는 마이너스 2분의 b가 될 거고요. 이거 바로 공식 갖다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1보다 어떤 축이 있냐면, 실제 축은 그래프 잘 보시면 알겠지만 축은 보통 요 정도에 걸려있어요. 지금 그림 보면. 그러니까 1보다는 어떤 상태예요? 큰 상태입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b가 2a보다 크다가 될 거고, 얘들아 근데 이거 조심해야 돼. 내가 쌤은 지금 바로 했는데 여러분들 여기가 지금 a가 이게 있잖아요. 아래로 블록입니다. a는 양수인 거 알고서 쌤은 부동호 방향 안 바꿔준 거. 여러분들 이거 문제가 혹시나 미로 블록 나왔을 땐 조금 신경 쓰셔야 됩니다. 조심하세요. 그래서 일단 요거 하나 잡았고요. 그 다음에 a는 0보다 크다. 뭐 굳이 이렇게 한번 써보겠습니다. 그러면 b에 대해서 한번 써볼까요? 마이너스 떨 거는 b는 마이너스 2보다 크고요. 0보다 작다. 이거 이렇게 될 겁니다. 그럼 b 자체는 지금 b 자체는 뭐야? 음수죠. 0보다 작으니까. 근데 a 자체는 양수입니다. 얘 마이너스 2라서 음수가 된 거지. 그치? 그러면 굳이 수직선으로 살짝, 여러분 이거 이해 안 되실까봐 내가 하나 보여주면, 0이 있고요. 마이너스 2는 요 위치에 있고요. b는 요 위치에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쌤이 이제 뭐 할 거냐면, 이 절대값 때문에 내가 절대값에 대해서 할 건데, 절대값은 원점에서 거리입니다. 거리를 가지고 얘기하는데, 이게 여기서 헷갈리기 시작하면요, 여러분 이렇게 하는 게 뒤집은다 생각하시면 돼요. 뒤집어요. 그럼 얘가 양수화를 시키자, 절대값은. 그럼 얘가 일로 똑같은 사이즈로 여기로 와버리게 되는 거야. 그 다음 얘도 마찬가지야. 이렇게 해서 똑같은 사이즈로 와버리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절대값을 씌워버리면 얘는 이렇게 바뀝니다. 그쵸? 왜냐면 절대값 씌울 때 b가 더 멀리 가 있잖아. 마이너스 2는 여기 지키고. 그치? 그래서 이렇게 방향이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절대값의 성질에 의해서 여러분들 사실 이거는 나올 수 있습니다. 마이너스 1 나오고 절대값 A로 바꿀 수 있어요. 됐나요? 아, 미안해. 마이너스 2로 바꾸면 안 되겠죠? 2로, 숫자는 어떻게 2로 바뀌겠죠? 미안해, 이거 내가 잘못했어요. 2의 절대값 A겠네요. 그럼 얘는 다시 절대값 A보다는 어때? 2를 곱한 게 A가 더 크다죠. 그럼 최종적으로 절대값 A와 절대값 B에 대한 비교. 그래서 얘는 맞게 되는 겁니다. 요게 아마 혹시 62번 푸는 사람들 중에 니은 때문에 가장 고생했을 것 같아요. 이렇게 니은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갈게요. 자, 63번은 이제 이차함수의 그래프가 아래 그림과 같아요. 네, 지금 아래 그림이 안 나와 있네. 쌤이 그릴게. 얘 그림 잘렸다. 미안하다, 얘들아. 쌤이 그림 그릴게요. 네, 여러분들 다 프린트 있으니까 그거 보셔도 되는데 그냥 화면 보면서 하고 싶다 하시면 이렇게 하시는 게 낫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가 S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P가 되겠죠. 자, 원점 됐고요. 자, 이렇게 됐어요. 자, 그림만 그렸고. 자, 이거는 아까 가는 아까 근 찾는 것, 빨간 네모 그거랑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 빨간 네모 기준으로 했을 때 fx가 얘랑 만나니까 fx의 근은 여기서 봤을 때 x축값 맞는 q하고 r이죠. 그럼 q하고 r은 x값인 거예요. 그럼 마이너스 x값이 q하고 r이 됐으니까 x는 마이너스 q, x는 마이너스 r이 맞게 되는 겁니다. 이거는 충분히 여러분이 찾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방정식 이거는 사실 크게 어렵진 않은데 아마 나하고 다가 같이 해결이 될 겁니다. 자, 일단 봅시다. 나에서 나를 보면 2를 넘기면 오히려 이제 이렇게 쓸 수 있잖아요. 그럼 따지고 보면 뭐야? y는 fx와 y는 2에 대한 교점에 대한 게 바로 근입니다. 그럼 여기서 실제 근은 교점이 여기고 여기니까 P하고 S가 됩니다. 그럼 여기서 물어본 두 근의 합은 P 더하기 S가 될 거예요. 그쵸? 자, 그 다음에 잘 보면 이게 대칭축이죠. 그럼 대칭축은 일정 거리에 항상 모든 점에 대해서 가운데를 다 갖고 있단 말이야. 가장 기준이란 말이야. 그러면 Q하고 R의 가운데나 P하고 S의 가운데는 동일한 얘기예요. 그러면 P하고 S를 나누기 1을 하던가 Q하고 R에 대한 나누기 1을 하더라도 어차피 같다는 뜻이죠. 그럼 나누기는 없애자 어차피. 그러면 일단 저기 보시면 다른 해결이 되죠. 그러면 결국 나에서 물어본 두 근의 합은 P 더하기 S인데 그럼 P 더하기 S는 얘라고 하니까 그럼 난 Q 더하기 R로 바꿨을 때 Q 더하기 R은 fx의 근인 거거든. 그러면 이 q 더하기 r은 여기서 근각에서 잡아서 마이너스 a분의 b라고 바꿀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쟤는 저렇게 푸시면 됩니다. 네, 다 맞아요. 참고로. 그래서 어렵지 않고요. 자, 그 다음에 자, 얘도 그림이 혹시 빠졌니? 네, 빠졌네요. 그림이 빠졌네. 지영이 그림을 좀 그려줄게요. 자, 밑에서 그려줄게.
그림을 좀 여러분이 좀 잘 보일 수 있게 했는데요. 자, 이 그래프와 이 그래프 이제 교점을 이 그래프 X축 교점을 A하고 B라 하고요. 그 다음에 2차함선 직선에 대해서 두 점은 여기가 이제 C가 되겠네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가 8이라고 되어 있네. 자, 넓이를 구합시다. 그러면 여러분들 일단 축은 나오죠. 여기가 왜냐면 얘가 1차까지 나왔으니까 그러면 여기 잡았을 때 3인 거고 그 다음에 일단 여기 길이가 8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사실 이제 요 길이와 요 길이 나오죠. 그럼 여기는 4짜리 길이니까 여기 좌표가 7이고요. 얘는 마이너스 1이 될 겁니다. 그러면 사실은 이제 이 마이너스 1,0을 넣으면 뭐 P도 나오고 대입하면 Q도 나오니까 실제 두 식을 연립해서 C 구하세요. 여러분들 이거 구한 게 뭐냐면 마일과 7 구한 게 뭐냐면 P하고 Q 다 찾는 거예요. 그러면 C 연립해서 구한 다음에 높이 찾고 밑변 이제 나왔으니까 넓이 구할 수 있습니다. 생각보다 이거 좌표만 찾으면 어려운 문제는 아니에요. 네, 요거는 처음엔 쫄 수 있는데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지금 보기가 있네요. 지금 선생님이 65번을 할 건데 65번하고 66번하고 67번이 다 정확하게 똑같이 판단됩니다. 똑같이 풀려요. 그러니까 65번 하나 잘 들으시면 66번, 67번도 다 충분히 할 수 있으니까 이거를 거의 최종 오늘 마지막 문제로 좀 다룰게요, 얘들아. 자, 일단은 요거 먼저 그래프 해석부터 할게요. 지금 아래로 보는 게 fx가 이렇게 있고 이게 gx가 있는데 여기 교점 1이고 여기 교점 3입니다. 자, 근데 지금 2차 fx의 개수는 2고요. 그럼 fx는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fx는 일단 1이라는 인수는 갖겠죠. 근데 fx는 이 또 다른 얘가 어떤 걸 만나는지 모르니까 이 점을 내가 알파라고 생각한다면 x-알파를 생각하고 최고참 기수 2를 생각할게요. 이렇게 식을 직접적으로 세팅을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gx는 어떻게 하냐면 gx는 최고참 계수가 마이너스 1짜리니까 마이너스 1 잡아주고요. 얘도 x-1이라는 인수를 갖고 대신 여기를 모르니까 요거를 내가 베타라고 생각할게요. 이렇게 잡아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하나 새롭게 만드는 게 이거죠. 라지 fx가 fx 빼기 gx라 되어 있잖아요. 그럼 라지 fx식을 만들어 볼게요. 정말 뺄 겁니다. 그럼 x-를 묶어줄 수가 있겠죠. 됐니? 그럼 여기서 뭐 2x-2알파 이거 그냥 바로 치지 맙시다. 이렇게 합시다. 그 다음에 플러스로 바뀌면서 x-베타입니다. 그러면 여기는 3x-2알파-베타가 되겠죠. 됐나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두 근을 굳이 잡아준다면 하나는 x가 1이 될 거고 또 다른 근은 3분의 2알파 플러스 베타가 될 겁니다. 근데 여기서 대박사건 요 교점에 대한 x좌표 3 나왔어요. 그러니까 얘가 3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2알파 더하기 베타는 9라고 세팅을 할 수가 있게 되겠죠. 됐을까요? 자, 일단 여기서 보고 해석하는 건 기본적인 건 요거까지만 완성을 해볼게요. 자, 그 다음부터는 이제 기억님 이것을 봐줘야 되니까 잠깐만 넘길게요, 얘들아. 그래프가 필요하면 여러분 좀 책을 봅시다. 이 이차함수 라지 fx의 축은 x는 2입니다. 자, 이 라지 fx의 축은 찾고 싶은데 축은 지금 사실 뭐 전개를 할 수도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럼 축은 어떻게 찾냐? 자, 어차피 축은 대칭축은 항상 두 근의 가운데입니다. 무조건 가운데입니다. 그럼 이 둘에 대해서 자 1하고 어차피 3입니다. 그럼 더해서 1 더하기 3 나누기 2하면 2가 나오겠죠? 그럼 축은 x는 2가 맞고요. 네, 기억은 뭐 간단히 하겠네요. y좌표는 3입니다. 그럼 x에다 뭐 집어넣으면 돼요? 0 집어넣으면 되겠죠? 근데 진짜 0 집어넣어서 계산하고 계산해서 둘이 뭐 하세요. 곱하세요. 그럼 어차피 이 숫자가 다 있으니까 니은도 충분히 나올 수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디귿을 좀 해줄게요. 여기서 2a 플러스 b가 6인데
여기서 이거 알파 베타를 잘못 보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A하고 B는 어디서 나왔냐면 문제 앞에 나와 있어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A에서 최소이고 그 다음에 GX는 B에서 최대 이렇게 말이 나와 있단 말이야. 그쵸? 그러면 아래로 볼록이고 최소라는 건 축에서 최소일 거고 위로 볼록인 GX는 최대라는 건 당연히 B가 축이겠죠. 그러니까 A하고 B는 fx와 gx에서 각각에 대한 대칭축을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원래로 돌아와서 그러면 fx의 축이 a잖아요. 그럼 근이 어차피 B라고 알파라며. 그러면 2분의 1 플러스 알파가 a가 되는 거고요. 자, gx의 축은 B라고 돼 있거든. 그러면 B라고 베타가 근이니까 이거의 가운데가 되겠죠. 2분의 1 플러스 베타가 B. 됐나요? 그러면 요게 A고 B니까 요 그대로 정리를 할게요. 자, 결과는 그럼 2A는 여기다 해주면 1 플러스 알파가 되고 B 대신 요거 풀고 오면 2분의 1 플러스 베타가 되니까 자, 이렇게 둘이만 통분하겠습니다. 그러면 2분의 2알파 그 다음 더하기 베타 요 2분의 1은 얘랑 앞에랑 계산하면 2분의 3이죠. 그러면 2알파 플러스 베타 여기가 아까 9라고 찾아놨기 때문에 충분히 디귿이 뭐가 나올지 계산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 문제가 마무리가 되는 거예요. 생각보다 식 세우는 자체가 여러분들 좀 처음에 헉이다, 벅차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있는 그대로 쌤이 직접적인 세팅을 하니까 나름 풀이 과정이 보일 수 있다는 거. 그러니까 너무 쫄지 마세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이거를 내가 살짝은 얘기는 해줄게요. 이거랑 어차피 그 다음 거 거의 똑같은데 아까 65번과 왜 똑같다고 얘기했냐면 fx가 지금 어딜 지나고 있죠? 감마를 동시에 지나고 있고 fx가 베타를 지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x-베타와 x-감마 이렇게 될 겁니다. 최고차항계에서 어차피 1년 잡혀있습니다. 그럼 gx는 최고차항계에서 마이너스에 그럼 얘는 알파와 감마니까 x-알파와 x-감마 이렇게 잡을 거예요. 그럼 말 그대로 하는 거예요. 어차피 이거의 두 실근이야. 그럼 빼주면 그만이죠. 그럼 f 빼기 g 할게요. 정확하게 써줄게. f 빼기 g 합시다. 그러면 똑같이 묶이는 게 x-감마가 묶일 거고 빼주게 되니까 플러스로 어차피 바뀌게 되겠죠? 그럼 플러스 x 마이너스 알파 이렇게 되겠다. 그러면 x-감마 그 다음 2x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베타 여러분 이 정도 계산 충분히 할 수 있겠죠? 그럼 여기서 실제 실근이 하나는 감마고요. 여기서 그는 2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인데 이 문제가 조금씩 변형이 돼 있어요. 사실 이 그래프 똑같이 문제 시중에 꽤 있거든? 근데 어디가 자꾸 문제가 변형되면 여기가 변형돼요. 여기가 이게 여기가 숫자를 주게 되면 실제로 뭐 두 분의 실근의 차를 많이 물어보기도 하는데 이것처럼 실제 숫자가 문자로 이게 근의 이렇게 문자로 돼 있을 때 대다수 시중 교재는 뭐 합으로 많이 물어봅니다. 왜? 그러면 합으로 물어보면 대수 비교할 필요 없잖아, 얘들아. 왜 이걸 강조했겠어, 내가? 큰 것 빼기 작은 걸 해줘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은 이거 어떻게 커요? 누가 커요? 누가 더 작아요? 어떻게 찾냐? 이 말이죠. 왜냐면 둘 중에 얘가 크면 여기서 빼야 되고 얘가 크면 여기서 빼야 되잖아. 그걸 찾는 법 때문에 내가 쌤이 이걸 일부러 하는 거야. 어디서 하는 거냐면 자, 그래프 잘 보세요. 감마는 어차피 여기 단독적으로 존재합니다. 2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 2분의 이런 게 중요한 거야. 알파랑 베타랑 나누기 2를 했다. 알파랑 베타 나누기 1을 했다. 가운데 여기입니다. 여기가 2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예요. 그러니까 누가 커요? 감마가 큰 거 알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거 뺀 거 찾아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어렵진 않다라는 거. 자, 일단 여기까지가 완료가 된 것 같고요. 쌤이 조금 시간이 없다고 생각이 들어서 이제 여러분들한테 이제 근데 아직도 많이 있네요. 네. 그리고 오늘 하루 너무 고생 많았고 이거 되게 재밌다. 이거 봐봐봐 이렇게 돼 있잖아요. 네. 그래서 오늘 하루 고생 많았고
오늘 너무 늦었으니까 뭐 복습할 수 있는 시간 되시면 복습하시고 내일 오전중이라도 한 번씩 읽으면서 다시 또 오답 정리 한번 하시고요. 그리고 내일 역시 똑같이 10시 반에 많은 학생들이 들어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모두 고생 많았습니다. 안녕히 가세요. 안녕히 계세요. 네, 고생했어요. 안녕. 안녕.